후, 상혁이 뱉어낸 담배 연기가 뿌옇게 허공으로 흩어졌다. 밤으로 접어드는 어스름이 내리깔리기 시작한 이 시간이 상혁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시간. 짙은 어둠의 기생에 살아가는 것들이 서서히 활개를 치기 시작할 시간이었다. 담배를 빨아들이는 상혁의 미간이 한껏 구겨졌다. 짙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가 담배를 떨어뜨려 구둣발로 지식였다. 질식시키듯 불씨를 끄고 걸음을 옮기는 상혁의 뒤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대기 중이던 규태가 다가오는 상혁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규태는 상혁의 비서 겸 클럽 총괄 전무이기도 했다. 오늘은 상혁이 클럽 카노의 대표이사로 처음 출근하는 날이었다. 이쪽으로는 발도 들이기 싫다고 했던 상혁이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접어든 것은 그의 형 상준 때문이었다. 클럽 카노의 대표는 상준이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뜨며 상준이 상혁에게 카노를 맡아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게 아니었다면 절대 근처에도 오지 않았을 곳으로 상혁이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동안 상준의 밑에서 영업을 전담했던 전 과장은 상혁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몹시 불만스러워했다. 10여 년 넘게 클럽 카노에서 일을 해온 그는 상준의 죽음으로 자신이 이곳을 맡게 될지도 모른다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다. 전 과장의 눈에는 상혁이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곱게만 자란 샌님으로 보였다. 그런 놈이 온갖 천태만상을 다 보게 되는 이곳, 우리나라의 제일이라 손꼽히는 클럽 카노를 이끌어 갈 수 있을 리 만무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 상혁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 같은 유능한 인재를 두고 왜 그런 놈을 대표 자리에 앉혔는지. 전 과장은 클럽 카노를 제 것처럼 여기며 열과 성을 다해 일한 자신의 노력을 몰라준 상준이 야속했다. 들어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카노는 연 매출이 100억에 달합니다. 한 달에 거의 10억에 가까운 매출을 자랑하죠. 이런 매출을 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 같은 베테랑이 영업을 맡고 있으니 날 바보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상혁이 전 과장의 거만한 말을 자르고 시니컬하게 내뱉었다. 그의 전 과장의 미간이 구겨졌다. 꼴의 대표라고 자신을 얕잡아 본 것이 화가 나서 자신에게 태클을 거는 거라고 전 과장은 생각했다. 모르면 배우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자마자 갑질을 하려고 한다고 전 과장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 전 과장의 생각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런 전 과장을 보며 상혁이 비릿하게 입가를 끌어올렸다. 정말 카노의 한 달 매출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상혁이 옆에 서 있는 규태에게로 손을 내밀었다. 규태가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상혁에게 넘겨주었다. 태블릿 PC 화면에는 클럽 카노의 매출과 순이익 등 영업 전반에 대한 보고서가 떠 있었다. 내가 알기론 카노의 한 달 순이익만 15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5억은 왜 빼먹고 보고를 하실까? 누가 몰래 꿀꺽하셨나?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날 바보로 하셨나? 태블릿 PC 화면을 전 과장이 볼 수 있도록 들어 보이며 상혁이 물었다. 화면을 본 전 과장의 표정이 그제야 바뀌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전 과장에게 상혁이 태블릿 PC를 던졌다. 얼떨결에 전 과장이 그것을 받아들며 눈을 부릅떴다. 헉! 놀란 전 과장을 시리게 직시하던 상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걸음을 옮기며 그가 건조하게 지시를 내렸다. 2번은 안 봐줍니다. 다시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전목석 과장님. 얼떨떨한 상태로 멍하니 앉은 전 과장을 외면하고 상혁이 그대로 문으로 걸어갔다. 규태가 재빨리 문을 나서는 상혁의 뒤를 따랐다. 홀로 대표 집무실에 남겨진 전 과장이 뒤늦게 모욕감을 느끼고 치를 떨었다. 문을 노려보는 전 과장이 거친 숨을 씩씩거리며 몰아쉬었다. 쟤까짓 게 뭘 안다고 큰 소리야. 이쪽 바닥이 원래가 뒷돈이 많이 나가는 곳이라고. 그런 걸 일일이 장부에 다 적어놓는 곳이 어디 있어. 전 과장이 벌컥거리며 화를 내긴 했지만 혹여 상혁에게 들릴까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다. 복도를 걷던 상혁이 우뚝 걸음을 멈추고 그림자처럼 뒤를 따르는 규태를 사납게 돌아보았다. 뭘 그렇게 따라다녀. 비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만. 상혁의 불쾌한 시선을 받고도 규태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 오히려 능글맞게 상혁의 말에 답하며 그를 태연히 마주했다. 뒤에 따라붙지 말라고.
넌 가서 뒷조사나 철저하게 해. 그래도 아직 내부 파악도 안 되셨을 텐데. 혼자 다니시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왜 너도 내가 바보처럼 보여? 이 안에서 길 잃고 처울까봐 걱정되냐? 음산하게 뱉어낸 상혁의 경고에 규태가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며 한 발 물러섰다. 아닙니다. 전 그럼 시키신 일 처리하러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공손한 인사와 함께 규태가 이내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그 모습을 시리게 지켜보던 상혁이 혀를 짧게 차며 방향을 틀었다. 바람이라도 쐬야 이 갑갑함이 가실 것 같았다. 상혁은 테라스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끼며 짙은 숨을 몰아쉬었다. 테라스 난간 쪽으로 걸어가며 상혁이 슈트 안쪽 주머니에서 담배 케이스를 꺼냈다. 그것을 열어 담배 하나를 집어들었다.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깊이 한 모금 빨아들였다. 테라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상혁이 시선을 돌렸다. 웨이터 복장의 젊은 사내가 걸어 나오며 크게 기지개를 켰다. 이리저리 몸을 푸는 사내의 낯짝이 너무 희멀겋게 생겼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곱상한 미소년 얼굴이라고 하겠지만 상혁의 눈엔 그저 성장이 멈춘 달걀처럼 보였다. 콜록, 콜록. 상혁이 연기를 내뿜자 사내가 거친 기침을 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면서 상혁을 돌아보며 과하게 손을 휘휘 내저었다. 사내가 상혁을 위아래로 후어내렸다. 처음 보는 면상인데 여긴 어떻게 들어왔나 싶은 표정이다. 저를 빤히 응시하는 사내의 눈빛에 상혁이 입꼬리를 묘하게 비틀어 올리며 더 깊이 담배를 머금었다. 그러곤 이내 연기를 사내를 향해 내뿜었다. 콜록, 콜록. 왜 연기를 사람 쪽으로 콜록, 콜록. 상혁의 시선이 사내의 유니폼 포켓에 달린 명찰에 닿았다. 시우, 위시우. 보통은 연예인 이름이나 외국 이름을 닉처럼 사용하는데 사내의 이름은 어쩐지 진짜인 것 같았다. 딱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말든가. 기침을 연신해대는 시우에게 상혁은 시니컬한 표정으로 차갑게 말했다. 아, 그게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인데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요. 나가세요. 시우가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했다. 누군지 묻지도 않고 나가라고 말하는 시우의 행동에 상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담배를 툭 손끝으로 튕겼다. 담배가 날아 시우의 옷 위에 툭 부딪혔다가 아래로 낙하했다. 다행히 불씨는 꺼진 채였다. 아, 미쳤어요. 사람한테 담배를 던지면 어떡합니까? 담배의 잔해가 묻은 곳을 시우가 탈탈 떨며 눈살을 찌푸렸다. 나가라는 말에 기분 나빠하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상혁이 기막혔다. 하지만 시우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무척 자주 많이 경험했었다. 거만함이 몸에 익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목 같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 이곳 클럽 카누였다. 다른 때였다면 손님이라 생각해 그래도 비위를 맞추려고 공손하게 행동하며 말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상준의 사고로 한동안 문을 닫았던 데다가 아직 영업 전이라 고객이 들어올 리가 없었다. 그래서 시우는 상혁을 함부로 남의 영업장에 침입한 불청객으로 생각했다. 상혁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시우의 앞으로 다가갔다. 무심히 옆으로 비켜서는 시우를 향해 그가 비릿하게 입가를 틀어 올렸다. 왜 이렇게 굼떠? 그것 하나 못 피하는 걸 보니 눈을 장식으로 달아놓은 게 맞나 보네. 저기요. 상혁의 비아냥에 어이가 없어 시우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불렀다. 하지만 상혁은 시우의 말을 무시하고 기분이 조금 나아진 듯 낮게 휘파람을 불며 다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봐요. 보긴 뭘 봐? 등 뒤에서 들리는 시우의 외침에 상혁은 시큰둥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깔끔히 무시했다. 클럽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상혁은 오히려 당당하게 안을 활보했다. 그로 인해 시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시우가 상혁을 따라잡기 위해 성큼성큼 걸어 다가갔다. 거기 아니라고요. 나가는 문은 저쪽? 시우가 상혁의 뒤로 바짝 다가섰을 때였다. 갑자기 상혁의 걸음을 우뚝 멈추더니 뒤를 돌았다. 상혁의 가슴이 시우의 바로 눈앞에 있었다. 놀란 시우가 급히 걸음을 멈추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간신히 넘어질 위기를 모면한 시우가 불쾌한 시선으로 상혁을 쳐다봤다. 하지만
저를 향해 다가오는 그의 얼굴을 보곤 반사적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런 시우의 팔을 붙잡은 상혁이 시우의 면전에 얼굴을 바짝 디밀고는 차갑게 내뱉었다. 왜 자꾸 쫓아오지? 나한테 무슨 흑심이라도 있는 건가? 첫눈에 반하기라도 했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